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소통하시며 시청하시면 재미가 더욱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축구대표팀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시안컵 4강 탈락 여파에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설, 그에 따른 후폭풍 만만치 않고요. 여기에 어제는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멱살잡이에 주먹질까지 했다고 해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예. 축구 전문가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손흥민, 이강인 선수 다툼, 몸싸움이었는데 상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 전날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요르단과의 4강 경기를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예.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몇몇 선수들이 이제 탁구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주장 손흥민 선수는 내일 또 중요한 경기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저녁 먹고 나면 뭐 주장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다지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좀 갖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행동을 하지 말고 모여서 한번 뭘 해보자라고 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뭐 자유 시간 아니냐 이런 어떤 말들이 오가다가 감정이 조금 올라오면서 네. 서로 물리적인 충돌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사건입니다. 64년 만에 우승 도전을 하려고 하는 기회였으니까 좀 민감한 시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어제 이강인 선수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실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봉합이 잘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뭐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게 한 이틀 된 거고요. 예. 축구협회가 이를 확인한 게 하루 정도 됐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은 뭐 봉합됐다 보기는 어렵겠죠. 이제는 좀 더 명확한 어떤 사실들이 좀 아마 정리 좀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백하게 잘못이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것도 팀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이런 식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했다는 건 당연하게 좀 문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좀 지적할 건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징계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예. 전 징계 조치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두 사안이다. 선수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봐야 되겠죠. 몇 명의 어떤 선수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 어떻게 엉켰는지는 좀 더 그 안에 분명히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손흥민 선수 등 고창급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 직접 찾아가서 이강인 선수를 요르단전 명단에서 좀 선발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게 거부됐고 결과적으로 이게 최악의 경기력 그 다음 날 요르단전 패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저는 이 사건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됐고 그거를 축구협회가 빠르게 인정을 하면서 사실로 일단 판명이 예. 났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그 이후에 8시 반 정도에 축구협회가 외신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준 다음에 1시간 단위로 추가적인 그 사실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배들이 모여서 이강인 선수의 출전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그 밖에도 다른 충돌이 있었다. 또 다른 어떤 사실들이 있었다. 사실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진짜 사실도 있을 거고 좀 왜곡된 것도 있을 겁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계속 쏟아져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분명한 사건이잖아요. 선수들이 싸웠고 그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만큼의 벌을 줄 건 벌을 주고 이야기하면 얘기하면 되는데 추가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마치 이게 어제 그 보도된 이후에 저는 마치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싸웠는데 그걸 중계 보듯이 1시간에 하나씩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중계? 이게 싶어요. 분명히 잘못한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신속하고 확대되고 확장되는 이 기사의 흐름은 뭐지? 라고 하는데 조금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질문 드리면은 네. 그런 내분 몸싸움이 경기 결과에 요르단전 경기 결과 되게 무기력하고 근래 들어 최악의 경기였다고 다들 많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 스포츠다 보니까 프로들이 어제 다퉜던 문제는 있고 경기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잖아요. 바로 전날에 그렇게 다퉜으면 마음도 남아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다쳤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서로 패스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실제 이 경기 요르단 경기는 유효스팅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아시안컵 본선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졸전이었는데 예. 한번 보시죠. 이번에 아시안컵을 우리가 6경기를 치렀는데 그러면 앞에 5경기는 좋았는데 네. 이 경기는 정말 너무했다 싶으면 이 경기의 책임을 그 싸웠던 선수들 모두 할 수 있죠. 근데 6경기가 다 안 좋았잖아요. 그 경기가 더 안 좋았을 뿐이지. 예.
그러면 이 두 선수 갑자기 이번 아시안컵이 끝나고 어제 보도된 이후로는 이번 아시안컵의 이 정말 말도 안 됐던 경기력, 기대에 못 미쳤던 결과가 이 싸웠던 선수들로 인해서 빚어진 것처럼 모든 게 다 지금 덮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 아니냐. 선수들이 분명히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분석이셨고요. 자, 어쨌든 후배의 주먹질에 경기에 패하고 탈락한 주장 손흥민 선수는요. 경기 마치고 취재진 인터뷰에서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사실 팬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든 기억이 있는데 당시 목소리 듣고서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어요. 저희 팀이 이런 준결승 패배로 인해서 저희 지금 선수들 참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저한테 질책하시고 저희 선수들은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고 또 선수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티도 하나도 안 내시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32살입니다. 올해 나이로. 예전에 박지성, 기성용 선수 같은 주장 선수들 나이 비교하면은 은퇴 발표도 사실 이상할 나이는 아니지만 본인 의지가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이 안 뽑을 수도 있다는 반언, 당시 좀 아리송했는데 이강인 선수와 어떤 충돌 영향이라고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좀 투영됐구나 예. 싶어요. 저 때는 왜 저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와 발언을 보면 굉장히 신중한 선수입니다. 맞아요. 상당히 인터뷰를 잘하죠. 근데 여러 가지 대표팀 은퇴가 시사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잖아요. 내가 계속 대표팀에 뽑힐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 손흥민 선수가 뽑히지 않으면 누가 뽑힐까 싶을 정도였는데 저희는 처음에 저 얘기를 듣고는 아시안컵의 성적이 부진했고 네. 자기가 리더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나 보다 싶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사실로 확인됐으니까요. 네. 선수끼리 충돌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주장으로서의 책임을 느꼈겠죠. 그러면 이 리더로서 내가 이 팀을 뭔가 제대로 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이유 때문이었고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의문 하나요. 어쨌든 충돌 있고 고창고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한테 이강인 선수 선발 제외 요청했는데 거부당했고 그래서 경기가 졌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한테 좀 약간 서운한 감정을 내비친 건 아닌가 아니면 서로 감독하고도 불편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읽혀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는지는 네. 독심술을 쓰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예. 사실 이 과정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무엇을 했지라고 질문하면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도 축구 현장에 예전에 취재를 하셨을 텐데 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종종은 있죠. 그러니까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빚어지기도 합니다. 훈련하다가 태클이 심하게 들어가면 야, 왜 이렇게 태클을 세게 해? 의견 주고받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실제로 싸우기도 하죠. 이번 대회에도 있었다고 해요.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감독이 그거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더 넘어가면 여러 가지 징계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한 구두주의를 줄 수도 있고 벌금을 내릴 수도 있고 출전 정지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게 되죠. 근데 지금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클린스만 감독은 이 지금 엄청난 큰 문제인데 여기에 개입돼서 무엇인가를 한 느낌은 없어요. 이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사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표팀 내 세대 간 갈등이 있었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세대, 김민재 세대, 그리고 또 이번에 이강인 세대하고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계속 진행될 문제다. 이거 빨리 봉합해야 되는데 봉합도 쉽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더 터져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대표팀이 예를 들어서 23명, 예를 들면 2002년 우리가 해볼까요? 4강 멤버. 예. 그때 당시 모든 엔트리는 정말 다 친했다. 사적으로도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나이대나 서로 자라왔던 환경이나 그러니까 같은 학교를 나올 수도 있고 친분에 따라서 약간 끼리끼리 문화들이 생기죠. 예. 요즘은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 유럽으로 진출하고 자기 각자가 굉장한 어떤 존재감을 발휘하죠. 예. 소속팀이 대단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는 자기가 뭔가 리더나 자기가 끌어간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한 세대들이에요. 또 전체적으로 자기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이기도 하죠. 예. 이런 세대들이 지금 보면 나이별로 보면 9위 라인들, 96 라인들, 좀 이강인 선수와 같이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거 상당히 끌어가는 게 원팀으로 한다는 게 복잡하긴 하는데 사실 이래서 리더가 중요하죠. 네. 이렇게 달라진 어떤 세대들, 자기 표현에 강하고 또 선수 하나하나가 자기 존재감이나 개성이 뚜렷해진 세대들. 그래서 정말 요즘은
공동체나 조직이나 집단을 강조하는 게 그래서 어렵잖아요. 다른 모든 조직에서. 요즘 축구 감독들이 그래서 보면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라이선스를 얘기할 때 스킬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도 하나 있어야 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거나 학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꽤 되죠. 예. 왜냐하면 선수들을 예를 들면 토트넘에 있는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드리블, 뭐 패스 가르쳐 주는 거 아니거든요. 동기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담당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미흡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방조, 뭐 내버려뒀다고 해서 좀 화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 클린스만 감독인데 리더십 얘기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팬들은 좀 복당 처지는데 뭐 네. 웃고 있거나 뭐 책임지지 않는 자세랄지 뭐 많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클린스만 감독 목소리 한번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For me, it's normal to congratulate the other coach when his team was better in a game. You know, this is, I think that is a sign of respect to say that you shouldn't smile or give somebody a smile that deserves actually a compliment in that moment. And, well, maybe we have different approaches. We were,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And therefore, I'm looking forward to restart now World Cup qualifying. 클린스만 감독 보면은 일단은 전임 벤투 감독 보면은 사실 아시안컵 때 8강 탈락하고도 기다려줘서 월드컵 16강 결국 갔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클린스만 감독을 기다려줘야 하냐 뭐 이런 사실 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문제들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하고 국내 축구에 좀 많이 깊숙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미국으로 이번에도 바로 또 돌아갔고 계속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이미 어떤 많은 팬들 혹은 우리 국민적인 관심에 있어서의 평가는 좀 끝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클린스만 감독을 감독으로서 경험했던 모든 곳에서 이미 평가는 끝난 지도자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 지도자 1년, 이번 아시안컵이 아니더라도요. 1년 동안 놓고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첫 번째, 확실히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술적인 부재가 있죠. 두 번째, 선수 파악을 잘 못합니다. 네. 선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더 어떤 선수가 추가로 있는지 왜냐하면 K리그 현장이라든지 현장을 잘 가지 않아요. 거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는 태도, 상대를 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 태도들이 상당히 지켜보거나 바라보는 사람들을 안 좋게 만들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어떤 팀을 끌어가는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태도까지 우리가 하나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카타르 도하에서 아시안컵 끝나면 두 가지 선택지였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끝나면. 미국으로 바로 가거나 네. 남아서 우리 대표팀은 그냥 한국 오고 남아서 아시안컵 다 보고 미국 가거나. 한국은 들어올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한국에 들어와서 팬들이 궁금한 것 질의응답도 하고 또 서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평가는 이미 끝났다. 네. 이렇게 봅니다. 뭐 경질에 좀 무게를 좀 두고 계신 분위기인데 일단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위약금으로 70억 원, 뭐 코치진 연봉까지 하면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걸 또 내줘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축구협회 임원들은 사실 좀 경질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마침 잠시 뒤입니다. 오전 11시에 회의가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정몽규 회장도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상해 보자면. 일단 오늘 11시에 있는 전력강화위원회에는 정 회장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거는 예전으로 하면 기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뮬러 위원장 포함을 해서 현직 감독들이 해서 좀 테크니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안컵에서 예. 전술적으로 어땠다, 기술적으로 어땠다. 그리고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의 경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문평가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은 돈 아니죠. 80억 안팎이라면. 80억, 70억에서 100억 사이. 지금 또 정도? 천안에 트레이닝 센터를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축구협회가요. 예. 예. 좀 분명히 적은 돈은 아닌데 하지만 지금 80억 큰 돈이긴 하지만 이대로 클린스만 감독을 계속 갈 경우 앞으로 발생될 손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허. 지금 축구 팬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죠. 선수들 싸웠죠. 지금 클린스만 감독 계속 형편없는 경기력이죠. 저 지금 대표팀 경기 보이콧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래서 봤어요. 우리가 A매치 한 1년 정도 하면
100억 이상을 수입을 벌게 돼요. 네. 스폰서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다 깎이겠죠. 그리고 더 크게 월드컵 본선에 가서 우리가 성적 안 좋으면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죠. 앞으로 빚어질 손실은 누가 그걸 할 겁니까?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위약금, 경질에서 위약금 발생하는 게 무서워서 자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 대표팀은요. 그 어떤 감독이 와서 아무리 못해도 중간에 자르면 안 됩니다. 그 자르면 또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논리대로 하자면 앞으로 선임되는 모든 감독들에게는 계약 기간을 다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자, 책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선임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을 책임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통이 있더라도 결단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무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